2011년 5월 26일 오후 3시 54분경 출동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이 한 해변으로 긴급하게 출동을 했습니다. 구조 신고가 들어온 곳은요, 고령의 용도 해수욕장이었어요. 수학여행을 왔던 중학생들이요, 카약 체험을 하던 중에 돌풍에 휘말려서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깊은 바다로 떠밀려 가버린 겁니다. 물에 빠진 수십 명의 아이들, 상황은 심각했어요. 12척의 배가 각각 흩어져가지고 카약이 보이면 그쪽으로 가서 근처에 표류된 아이들을 배에 싣기 시작했고요. 헬기까지 띄어져가지고 바다로 표류된 아이들을 확인하고 해경과 소방서 그리고 인근의 어선들까지 약 150명의 사람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렇게 구조는 오후 5시 4분경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가 더 지난 오후 6시경 56명의 표류된 아이들 중에 단 한 명, 당시 중3이었던 박성환 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 바다에 포류됐던 아이들 모두 다 돌아왔는데 이 성환 군만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 사건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사고가 난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성환 군이 사라진 걸 알고 다시 한번 수색 작업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바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했던 아이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대체 왜 성환 군만 보이지 않는 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사고 당일 성환 군과 같은 2인용 카약을 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로는요, 성환이랑 같이 카약을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카약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둘 다 물에 빠졌는데 그때는 이제 발이 땅에 닿아가지고 바로 올라탔어요. 다시 올라탄 다음에 한 10분쯤 더 타고 가다가 한 오후 3시 20분쯤일까요? 그때쯤에 또 한 번 카약이 뒤집히면서 성환이랑 저랑 둘 다 물에 빠졌어요. 카약은 그대로 떠내려갔고 성환이랑 저랑 물에 동동 떠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 강사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강사분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만 남았어요. 그 전문 강사분은 떠내려간 카약만 건지고 계셨고 떠있는 사람들은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카약을 놓친 채로 성환이랑 저는 계속 물에 떠 있었습니다. 카약을 놓친 채 무방비 상태로 바다에 떠 있었던 아이들. 하지만 그 누구도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환 군은요, 같이 탔던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너 거기서 기다려봐. 하면서 친구 쪽으로 오려고 막 헤엄을 쳤대요, 이 성환 군이.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물살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쑥쑥 바꿔가면서 수영을 해간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성환 군은요, 친구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쉽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친구한테, 야, 계속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 육지 쪽으로 한번 헤엄쳐 봐야겠다 하면서 육지 쪽으로 헤엄쳐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성환 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그때 표류하고 있었던 아이들을 봤다면, 그때 그냥 도와줬더라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카약 배가 뭐가 중요하다고. 떠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애들이 떠있는데도 못 본 채 하고 그 뒤집어진 카약만 줍고 있었다는 게 가족들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당연하죠.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아이들이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왜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던 걸까?
당시에 56명의 아이들이 카약을 탔고요. 29척의 카약이 바다에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함께 나간 안전요원 단 2명이었어요. 2명이 29척의 카약과 56명의 아이들을 다 통솔해야 되는 거예요. 2명밖에 없었어. 당시에 이 바다에는요, 카약을 어디에까지만 몰아야 한다라는 말이나 사람이 바다의 물살에 휩쓸렸을 때 딱 걸리게 하는 통제선 바리게이트 같은 것도, 그리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갖춰야 할 구조보트도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운대라든지 어디 뭐 바다를 가면 어느 정도 깊이에 이렇게 그물망 같은 게 쫙 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휩쓸려서 내려갔을 때 그 그물망에 딱 걸리게끔 되어 있어. 근데 이때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도 따로 뭐 어디까지만 몰아야 한다라는 말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보트도 없는 상황. 이 카약 업체 측에서는요, 성환군이 실종된 거 저희 잘못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억울한 피해자예요. 이 업체 측에서는요, 당시 사고가 일어나고 5시 4분쯤에 구조 수색이 종결이 됐습니다. 왜 종결이 됐겠습니까?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구조된 아이들이 다 파악을 했는데 다 구조가 됐다고 하니까 수색이 거기서 종결이 됐던 거였어요. 그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아직 아이 한 명이 구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건 당시에 더 수색을 했겠죠. 그러면서 성환군이 발견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다 구조가 됐다라고 하니까 수색이 거기서 종결이 됐던 거였다고요. 그러므로 저희 잘못은 없습니다 라고 업체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구조가 안 됐는데 학교 당시 선생님들이 다 구조가 됐다고 해서 수색 종결되고 했다. 이건 무슨 말인 걸까요? 성환군은 구조되지 않았었는데. 이에 학교 측에서는요, 사건 당시에 되게 다급하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 군데의 구조단체가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구조 작업을 막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동그라미를 치면서 구조된 아이들 인원 체크를 했었는데 성환군의 이름을 당시에 누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환군이 구조가 된지 알고 체크를 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환군의 이름을 누가 부른 건 확실한데 그게 누가 부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라는 게 학교 측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너무 정신이 없었던 터라 인원 체크를 제대로 못한 어이없는 실수다라는 겁니다. 구조된 아이들의 얼굴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이의 이름이 들려서 구조된 줄 알고 구조된 인원에 체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구조된 인원이 구조된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아이는 실종됐다.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죽 다 살아났는데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고 정확하게 체크를 했었어야지. 체크하는데 이름이 들려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체크한 거예요. 이 성환군이 실종이 됐다라는 걸 안 건 구조 수색 작업이 끝난 지 1시간 40분이나 지나서 였습니다. 5시 4분경 첫 번째 수색이 끝나고 6시 48분경에 다시 재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고 3시간이나 지나가지고 성환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약이 뒤집어진 그 순간 누군가 구해줬더라면, 그리고 구조 작업이 진행되던 그때 성환군이 없다라는 걸 누군가 제대로 챙겨줬었더라면 이 아이는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카약 업체 측에서는요, 학교 측이 인원 체크를 잘못한 탓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학교 측에서는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성황군의 이름을 정확하게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 거였습니다. 누구도 잘못은 없다는데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어서 엄마 나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었어 라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실종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성황군은 2011년 6월 5일경 잠시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어머니가 무릎 꿇고 비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이 살아서 돌아보게 해달라고. 잠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어머니가 거의 막 진짜 눈이 아예 퉁퉁 부으셔가지고 계속 무릎 꿇고 비시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환아 엄마가 너를 못 찾겠어. 네가 엄마를 찾아줘야 될 것 같아. 제발 꿈에라도 나와서 좀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이러면서 막 무릎 꿇고 비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조금 너무 이게 느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여튼 죄송합니다. 실종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성황군은 2011년 6월 5일경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는 곳 앞에 이제 해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최초 발견자의 말에 따르면 무창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앞에 해변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다가 육지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뭔가 떠있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사람같이 보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사가 걸린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정확하게 구조된 아이들을 확인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카약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면 이런 사고는 애초부터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다 물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한 명이 빠지고 또 한 명이 또 뒤집히고 그거를 잘 봐서 사람 먼저 구했다면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바다에 떠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50명이 넘게 되진 않았을 거야. 뭐든 어느 직종의 업체에서도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구비를 해놓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안전 교육을 한다거나 그리고 주위 환경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사람이 좀 안전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구조부터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고령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